7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알면 쓸모 있는 제헌절 지식입니다. 자, 7월 17일 오늘은 75주년을 맞은 제헌절이죠. 제헌절이란 한자 그대로 지일제, 법헌, 마디, 절이란 뜻으로 헌법을 제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1948년 당시 헌법 공포문을 보면요. 헌법이 만들어진 날은 오늘이 아닌 7월 12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일 늦춰서 17일에 공포하면서까지 제헌절 날짜를 지정한 이유도 살펴볼까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 이후에 비로소 가능했던 헌법 제정은 역사적 의미도 매우 특별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왕위에 등극한 날이 바로 7월 17일인데요. 이 날짜에 맞춰서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조선 왕조를 잇는 국가란 의미까지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의 역사를 이어받으려고 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자, 또한 제헌절은 산해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과 같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속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선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2006년부터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휴일이 많아지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건데요.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에도 태극기 개양은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가운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87년 헌법입니다. 때문에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현재 시대상을 담기엔 어렵다면서 개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헌절 경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런 주문까지 했는데요. 75년 전 오늘 헌법 제정의 소식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시가행진을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그날 선포한 제헌헌법은 시작도 끝도 국민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이처럼 공간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 정신 역시 국민 통합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이 단결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통합이라는 국회의장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각기 다른 제헌절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삼권 분립 훼손으로 윤 정부 들어서 헌법 정신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반성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해명 논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쇼핑 의혹 해명 논란이 커지고 있죠.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명품 편집숍을 방문했다는 현지 보도가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를 통해 김 여사가 해당 가게를 방문한 건 맞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부터 방문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직원 안내로 인해서 들어가게 됐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자,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에 야당은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출국할 때 에코백을 들고 갔잖아요. 네. 눈에 보일 때는 에코백을 보여주고 그런데 뒤에서는 명품샵을 쇼핑을 하고 호객 행위를 했다고 손쳐도 네. 그럼 경호원들이 16명이나 따라갔는데 네. 경호원들을 뚫고 어떻게 호객 행위가 가능합니까? 만약 가능해서 들어갔다면 그것은 경호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6명의 수행 인력이 호객 행위를 당해서 매장을 5군데나 돌아다녔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은 명품 쇼핑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네, 김명주 의원은 김 여사의 출국 모습을 언급하면서 눈에 보일 땐 에코백을 보여주고 뒤에선 명품 쇼핑을 하냐면서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구차하다고 비판하면서 해명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뭔가 쇼핑을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치 공세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공간에서 물건을 산 건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고요. 호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서 정치 공세를 하고자 하는 야당의 생각과 그런 의지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호객행위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국민들께 그냥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네, 김병민 최고위원은 핵심은 김 여사가 물건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호객이라는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천하람 순창갑 당협위원장은 국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공약으로 폐지된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포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설수가 또 다른 구설수를 낳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좀 제2부속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체계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교 성과까지도 묻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순방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